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거 해야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뵙는 라이브 QA쇼 메디텔 허담 닥터 홍해걸입니다. 선생님 네, 소개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월의 아침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박준홍입니다. 박준홍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늘 이 피부과에서 항상 그 허주대감처럼 잘난 척하시는 우리 함익병 선생님이 네. 너무 자주 나오시니까 좀 젊은 피를 원하는 목소리가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 비욘디 참 많이 도와주시고 또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박준홍 선생님. 근데 제가 함 원장님이랑 10년 전에 같은 네. 병원에서 제가 5년을 같이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같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럼 함세원 선생님 특유의 그 고집이 또 있으신가 또? 아니죠. 함 원장님은 약간 고집불통의 스타일이셨고 저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환자분들 좀 삐지시는 분이 있으면 글쎄. 제가 좀 달래드리고 반대의 캐릭터 역할. 맞아. 우리 박준홍 선생님이 함익병 선생님 병원에 같이 계셨대요. 10년 전에. 와, 5년 동안요? 5년 네. 동안이나 무려. 야. 그런데 이제 뜻한 바 있어 독립을 하신 거죠. 그쵸, 병원은 그쵸. 어디 있죠? 분당에 있습니다. 분당 어디 있습니까? 분당 미금역에 있어요. 네, 병원 자랑 좀 살짝 해도 돼요. 아니, 너무 뭐. 세게만 하지 마시고. 병원 이름이 이뻐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름 한 이름이- 번만 얘기해. 5월의 아침 이름이 피부과. 진짜 무슨 식귀 같아. 그쵸. 5월의 아침. 네, 아유, 누가 지은 거예요? 병원. 컨설팅 회사에서. 아니 근데 저 이렇게 이거 아름다운 질문을 병원을- 하면 병원을- 살짝 거짓말을 해서 뭐 우리 와이프가 지었다라 이래야지. 아니. 컨설팅해서. 근데 컨설팅 회사한테 제가 돈을 주면 음. 한 병원 이름을 하나 딱 갖고 와서 이겁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네. 그 돈은 제가 많이 줬는데 같이 제가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10몇 개를 이제 노미네이션 딱 해갖고 그 중에서 막 고르는데 아하. 저는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고를 때. 예. 예. 어. 근데 그 하면서 지나고 나니까 내가 돈은 내가 줬는데 왜 일은 더 많이 하고 하여간 그래도 이름이 너무 좋게 나와서 저기 조바라는 분 봐. 네. 5월에 매출이 좀 오르는. 5월에 5월이 대목인가요? 피부과? 아니요, 왜 하필 5월에 5월에 아침? 5월에 저희 세금 많이 내서 제일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통장이 제일 얇아져요. 그래요. 네. 아무튼 우리 선생님, 젊은 피고 함선 선생님, 거의 뭐 수제자라고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같이 그쵸. 계셨고, 근데 실제로 우리 선생님이 좀 젊은 선생님이긴 하지만,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예요. 의사 선생님도 학회에 나가서 오늘 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안면 홍조 이런 쪽으로 최신 논문이나 뭐 연구한 거 시술한 결과 발표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그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며칠 전에 선생님하고 저희가 컴비로 나갔잖아요, 방송에. 여러분들 SBS 아세요? 좋은 아침. 네. 거기는 우리 시청률 그냥 엄청 잘 나왔어요. 최근 들어 최고 최근 시청률 뭐 나왔다고. 최고 찍어갖고 우리가 이렇게 좀 방송국에 좀 한번 큰 소리 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기대해 달라니. 선생님 오늘 이렇게 처음 해보니까 소감이 어때요? 그냥 너무 편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주제가 사실 되게 어렵기는 한데 관심들이 많고 그다음에 대개는 이제 안면홍조랑 제가 여드름을 주제를 정했는데 그 이유는 보통 환자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여러 병원 돌아다니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나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네이버 아니라 뭐라. 뭐 포털에 네. 워낙 그 정보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어떤 게 맞는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제 굉장히 좀 잘못된 지식들이 많아서 사실 저도 외국의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 보면 구글 때문에 미치겠다고. 거기도 그래요? 우리는 네이버 때문에 미치겠는데 걔네들은 구글 때문에. 구글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안면홍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 좀 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여드름이 보통은 이제 그 사춘기 때 피지 분비 많으면서 이제 막 그 멍게 여드름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대개는 이제 그게 이제 10년 전에 저도 이제 함 원장님이랑 일을 할 때 여드름 엄청 짰어요, 진짜 막. 직접 우리가 다 짜니까. 근데 그렇게만 돼서 치료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좀 다른 패턴의 여드름이 있어요. 뭐냐면 화장품, 뭐 샴푸를 비롯한 생활 제품들을 잘못 사용해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드름이 굉장히 많은데 이야. 그거는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그러니까 많은 그 병원에 가면 심지어는 피부과 전문의사님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선생님만 해도 이제 곧 60이잖아요. 아, 그쵸. 노땅 그리고 의사고 선생님이 지금 새로운 이론 좀 얘기 좀 하세요. 그다음에 맨날 짧기만 하는 남자 선생님들이 그 예. 화장품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반쯤 아줌마라서 아, 그래 선생님 좀 약간 이 스타일이 여성스러워, 부드럽고 그래서 좀 섬세하고.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별로 없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원인이 되거든요. 특히 아주 대표적으로 좁쌀 여드름 아하. 그런 경우에서 치료나 이런 그 관리 패턴이 완전 다른데 그걸 잘못하면 이제 거의 네버엔딩이 되는 거죠. 이제 병원 여러 군데 막 돌아다녀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게 그거에 대한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고자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셀프로 좀 자랑을 많이 하시네. 질문했는데 한 4, 5분 혼자 그냥 답변하시는데. 벌써 거의 반쯤 내용 다 나온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안면 홍조나 여드름에서 함생님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네네, 하시는 패턴이 좀 다르죠. 예. 네, 뭐 다른 피부과 트러블도 좋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좀 받아볼까요, 선생님? 저 제일 재밌는 질문이 저기 정말 대표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뭡니까? 뭐 홍조가 전혀 없는 피부인데 과도한 각질 제거 후 홍조와 트러블 모공까지 엄청 커졌습니다. 네, 유튜브의 상민2. 네,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 피부에는요 하느님이 주신 코팅이 딱 그 깔려 있어요. 코팅이 있어요. 피부 보호막. 그래서 이제 보통 왜 요즘 버스 광고에 보면 장벽 크림 막 이렇게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있나요? 피부 장벽, 스킨 베리어 그게 어허. 있는데 그 피부 보호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벽돌담처럼 생겼어요. 진짜로. 오, 진짜로. 네, 딱 똑같이 벽돌담처럼 생겼는데 네. 선생님 갖고 준비한 오신 게 데 뭐가 있나요? 여드름에 피부 있나? 장벽이 있다. 장벽. 여기 없나? 선생님 이 처음부터만 헤매고 계시네. 아니, 슬라이드만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진짜 벽돌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보호막. 요게 요 벽돌에 해당하는 게 그러니까 각질 형성 세포, 각질 세포가 죽은 시체가 되면 세포벽이 딱 뭉쳐갖고 이런 벽돌을 형성을 하고요.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시멘트, 모르타르라 그러잖아요. 그게 주성분이 리피드 성분이에요. 지질 성분. 근데 세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세안제에 들어가 있는 계면 활성제가 그 때랑 화장품만 벗겨내는 게 아니라 그 피부 보호막에 있는 리피드 성분까지 같이 물고 나가요. 그러면 이제 벽돌담 중에서 시멘트는 없어지고 벽돌만 남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너덜너덜해지면 다 떨어지겠네. 툭 치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와, 비유 좋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피부 보호막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진 안 좋아지게 하는 가장 생활 습관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세안 과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아까 질문 어디 갔지? 과도한 각질 제거를 네, 저기 있다. 문제네요. 네. 그래서 그 각질 제거를 과도하게 하면 그냥 피부 보호막이 다 벗겨져 나가면 당연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사람들이 그럴 때 그럼 각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벗겨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습제 잘 발라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보습제를 왜 화장품을 이제 화장품 이제 파는 데 가면 뭐 스킨에서부터 로션, 에센스 바리바리 그냥 종류별로 쫙 세트로 이제 그게 판매를 이제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대개는 어떻게 되냐 화장품 회사들이 그 제품을 보면요 인그레디언트를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물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한 전성분 표시하게끔 돼 있으니까 잠깐 딴 얘기인데 가장 묽은 게 로션, 스킨, 그 다음에 그 크림, 그 다음에 오인트 뭐 이렇게 순서대로 있어요. 선생님 오인트라면 연고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네. 그러니까 제일 약한 게 로션. 원래는 크림. 우리나라에서는 스킨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외국에서는 로션이라 그래요. 로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로션은 네. 외국에서는 밀크 로션. 오. 약간 용어가 다른데 용어가 다르죠. 그냥 우리 용어로 따지면 스킨, 로션, 수딩 크림, 그 다음에 연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 후자로 갈수록 끈끈한 거. 끈끈한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베이스가 끈끈한 거죠. 베이스는 각각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인그레디언트는 그 내용물은 비슷해요. 그래서 스킨, 로션 막 순서대로 바르면 같은 거를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수딩 크림이면 수딩 크림 한 가지 종류의 보습제만 딱 발라주면 돼요.
그 세 개를 다 바를 필요 필요 없다. 없고 하나만 바르는 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피부의 그 화장품 다이어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우리 피부에서 스스로 보호막을 만드는 네.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각질 제거 후 홍조, 모공 이런 문제가 있다. 자, 어떻게 해야 그러면 되냐? 결론은 네. 그 자기 피부에 맞는 보습제 하나를 정확하게 딱 정하고 보습제를 발라야 되고. 바르고 그 다음에 각질 제거하지 말고 그냥 그 상태로 기다리면 피부 보호막이 좋아지면 이 피부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안제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커버를 하기 위해서 그 메이크업 그러니까 파데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하면 대개는 이제 요즘은 이제 쿠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거든요. 걔를 그런 두껍게 메이크업을 하는 애들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안을 바닥바닥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럼 각질이 트거든요. 네. 그럼 그걸 벗겨내려고 또 열심히 각질 정리하고 나면 보호막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력이 약한 가벼운 그 비비나 이런 가벼운 커버 제품, 그다음에 클렌징 젤 같은 또는 클렌징 폼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서 세안할 수 있게끔 만들고 보습제 하나 똘똘한 거 잘 발라주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기다리시면 전 피부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뭐 본인이 너무 이렇게 좀 세게 세안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보습제 안 바르고 돌아버리겠다고 막 하시는데 이제 손 안 대고 거울 안 보고 손 많이 안 댈수록 좋아지실 것 같은데. 네. 그 보습제는 뭘까 좋은 거예요? 보습제는 이제 병원용 보습제를 저는 권해드리는데 네. 병원용 보습제라는 게 뭐 병원에서 팔아서 보면 병원용 보습제가 아니고요. 그런 가장 중요한 성분은 세라마이드 성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라마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대부분 어머님들 잘 아시는 아이 키우는 엄마들 대부분 잘 알고 있는 PG 땡땡, 뭐 세땡땡 뭐 이런 거. 브랜드 얘기해도 돼요? 예, 해도 돼요. 피지오겔 세타필 이런 네? 피지오겔 또는 세타필 뭐 이런 세타필 이런 제품들이 괜찮은데 대개는 이제 뉴트로지나는 어때요? 그게 별로예요, 왜냐면 오늘 뭐 갑자기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면 네? 그 성분이 세라마이드 성분이 네. 굉장히 중요한데 대개는 이제 피지오겔 세타필 이런 성분 이런 제품들이 피지오겔 기름이 너무 많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베이스 때문에 그런데요. 예. 세라마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여기 있는 말 잘못하면 큰일 나세요. 똑바로 잘해야 돼요. 보충 설명. 그러니까. 예. 베이스 때문에 그런데 예. 그 피지오겔은 너무 그리스에서 이제 영어 하지 마세요. 너무 끈끈해서 끈끈해서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예. 촉촉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피부 타입을 또 뭐 엄청 한 16가지 타입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고요. 일단 세라마이드 성분이 있는 것 중에 베이스가 가장 끈끈한 거 피지오겔, 그 다음이 세타필, 그 다음에 이제 제로이드라는 그 제품이 있어요. 그 제로이드는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수분감이 딸려서 못 쓰겠다는 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 저기 있는 피지오겔 너무 끈끈해요 하신 분은 그거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따라 베이스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피지오겔이 좋은 거구나. 그게 근데 사람들이 왜 예. 피지오겔이나 세타필 이 제품들을 왜 얼굴에 바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뭐예요? 그게 이제 마트에 가면 바디 코너에 있으니까. 그렇구나. 아니 근데 얼굴에 쓰시면 상관없어요. 베이스에 따라서. 네. 그러게요. 자,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제로이드도 아시네. 어이구. 네. 피부과 선생님이 저걸 모르면 어떡해요. 이게 질문이 너무 많은데 일단 그래도 선생님 준비한 거 살짝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안면 홍조 이야기 좀 해보세요. 이거 좀 제가 좀 너무 어려운 걸 준비했는데요. 아니요, 안면 홍조 중요해요. 빨간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진짜? 질문 하나만 보고 하면 안 돼요? 하나 하세요. 예. 선생님 은근히 좀 고집 있으시네. 하세요. 질문이 재밌는 게 많았어요. 예, 고르세요. 저기 중요한 거 있다. 스테로이드제 장기 사용 후 붉어진 얼굴. 이것도 스테로이드 때문에 안면 홍조 주사라고 하는데요. 그게 잘 생기고 그것 때문에 생긴 게 굉장히 힘들죠. 그 회복되기가. 회복은 분명히 되는데 일단 스테로이드를 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부 보호막을 살리기 위한 치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요. 중간에 이제 유혹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 바르면 또 금방 또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지루성 피부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기본 염증을 유발하는 그 피부 질환이 있을 때 자꾸 쓰다 보면 저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끊고 피부 보호막을 좋게 하는 그런
보습제 같은 거 잘 쓰고 또 저럴 때 쓸 수 있는 약들이 있는데요. 그 스테로이드 때문에 저렇게 홍조가 생긴 거는 피부과 전문의들은 그래도 컨트롤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꼭 받고 한 군데 찍어놓고 열심히 다니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많이 바르는데 네. 그러면 이제 피부 상태가 좋아지니까요. 근데 순간 예, 순간. 근데 이제 이게 부작용으로 얼굴이 붉어진단 말이에요. 피부도 얇아지고 혈관이 예. 늘어나고. 예. 근데 그때 또 쓰는 약이 따로 있다. 피부과에 가면 도움되는. 예, 스테로이드 없이 염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엘리델이나 프로토픽이라는 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암몬 홍조 때 쓰는 먹는 약도 쓸 수 있고. 그 엘리델 프로토픽은 이제 아토피 때 많이 네네네. 쓴다고 근데 지루성 피부염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처방을 받으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홍조나 이런 붉어지는 게 컨트롤이 좋아지면 나중에 혈관 늘어난 거 남으면 그때는 레이저 치료하면은 금방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고생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단골로 들어오는 분 답변을 좀 해드려야 돼요. 네네. 저쪽에 단골 손님 보면, 잘해드려야지. 예, 이동건보다 홍해걸.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 이게 저분은 단골을 쓰는 게 아니라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늘 오는 분이야. 근데 그래요? 저분 질문 답을 안 해주면 안 돼. 뭐라 되면 홍조는 레이저로 혈관을 네, 파괴해서 파괴해서 없앤다고 없애버린다. 하던데 모세혈관이 영양 공급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혈관 그거를 없애도 되나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네. 그 모든 혈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혈관을 치료하는 거예요. 모든 혈관을 다 막아버려서 그러면 여기 괴사가 되고 이제 피부가 다 죽을 텐데 그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있는 혈관을 치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관의 반응이 좀 그 조절이 잘못돼서 그 보통보다 혈관이 이제 예를 들면 뜨거우면 열이 확 나면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렇죠. 정상 보통 사람들은 그러다가 그냥 식어서 되는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안면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 빨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컨트롤이 잘못되는 거를 또 조절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거기도 또 있군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혈관을 다 파괴시키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몇몇 혈관만 치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하나 해드릴게요. 이베사라는 분이 또 어디로 올라갔냐? 네, 홍조 또. 때문에 로젝스 로섹스를 처방받아 쓰고 있는데 평생 써도 상관없나요? 오케이. 그리고 스티바 크레오신과 함께 써도 네, 되나요? 그래서 질문 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 저기 로젝스가 메트로니다졸이라는 그 제가 조금 있으면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피부에 있는 그 모낭충, 데모덱스라고 하는데 모낭충,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잡균들을 이제 그 죽이는 살균하는 약인데요. 내성만 없으면 오래 쓴다고 해서 부작용 생길 건 없어요. 스테로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로젝스가 이미 그 옛날 약이 돼버렸어요. 올해부터 그 메트로니다졸 성분이 아니라 이버맥틴이라는 성분의 술란트라라는 약이 신약이 새로 나왔는데 너무 잘 들어요. 저도 처음 들어오는 약. 네, 안면 네. 홍조에 쓰는 네네네. 술란트라라는 신약이 있다. 나왔어요. 그래서 로젝스는 이제 한물 같죠. 옛날 약이 돼버려서 그리고 로젝스가 오래 된지 나온 지 오래된 약인데요. 그게 좀 장기간 사용을 해야 되고 원래 단기간 써서는 효과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두 달 발랐는데 이거 뭐 효과 있어요? 계속 써야 돼요? 이런 질문도 사실 많이 받는데요. 새로 나온 약 굉장히 효과도 빨리 볼 수 있고 좋은 약이 있어서 역시 피부과 전문 선생님한테 가시면 아마 처방해 주실 거예요. 술란트라가 나왔다는 거. 근데 아까 그거를 쓸 때 로섹스 그때 스티바나 그 크레오신 함께 써도 돼요. 그거는 이제 그 안면 홍조가 있을 때 스티바를 염증 가라앉히는 용도로 쓰기도 하는데 스티바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아까 제가 안면 홍조 환자분들은 피부 보호막이 되게 약해져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스티바가 그 각질을 벗겨내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잘못 쓰면 한 방에 훅 가요. 피부가 완전 뒤집어져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방송 통해서 저희는 선의의 취지로 좀 비용 효과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스티바를 소개해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있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스티바가 굉장히 좋은 약인데요. 왜냐하면 하지만 그 레티놀 성분이 피부를 좀 약간 각질층을 좀 벗겨내고 이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극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도에 따라서 한 4가지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르는 양 이게 굉장히 정말 술란트라 스펠링 어떻게 알았지? 선생님 여기 대단한 분들이라니까. 와 대박. 그렇죠. 네. 여기 저 맞아요. 근데 지루성 피부염에도 사용을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네.
만약에 잠깐 좀 딴 얘기하다 일로 왔네. 그리고 네. 저거 그 하고 얘기 간단히, 넘어갈게요. 예. 만약에 단순한 지루성 피부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뾰루지 파퓰이라고 하는데 볼록볼록한 약간 염증성 그 노란 구진 뾰루지 같은 게 같이 동반돼 있으면 써보실만 하실 거예요. 근데 저약 되게 비싸요. 그래요? 네. 술란트랄까? 보험이 안 되는데 술란트라 얼마나 하는데요? 한 30g이 5만 얼마에서 5만 몇천 원 돼요. 에이, 그 정도면 많이 비싼 건가? 제가 이래도 아니 5만 얼마면 연고에 살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무슨 예. 말이냐면 예. 뭐가 비싸죠? 5만 원, 50만 원. 다른 연고랑 비교하면 다른 연고라. 아니 상대적으로. 초이씨 내가 이상한 거야? 5만 아니야. 원이 선생님이 비싸다 그런 거보다 30g이면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더 올라서 한 6만 얼마 갈 수도 있을 괜찮지. 것 같은데요. 예. 많이 비싸다고.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 5만 원 그래요? 갖고 막 비싸다 그래서 저를 되게 비싼 거 위화감 느끼는 뭐 금액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무튼, 됐고, 예. 네, 그래서 네. 약간 뾰루지 같은 게 같이 동반돼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트라이 좋은 하실 신약이 만한 나왔다. 그리고 자, 아까 나 잊어버렸다. 아까 뭐 얘기하다 일로 왔죠? 네, 선생님. 아무튼 그 이제 준비하고 빨리 해야 돼요. 네, 이제 네, 안면 네, 홍조 몇 가지 좀 얘기. 저기 비싼 거 아닌감 나왔잖아요.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니까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요. 제가 만수루라 그러는데. 이거 안면홍조는 그래서 이제 안면홍조는 예. 그 갑자기 붉게 변하고 열감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통 사람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오래 가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늘 저렇게 벌건.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이거 확대 안 되나? 안 네, 좀 보이는데? 보여주세요. 이거 네. 확대 되나요? 보입니다. 쫙 당겨주세요. 네, 네, 네. 쫙쫙쫙쫙쫙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얼굴이 빨갈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여기 좀 네. 보여주세요. 얼굴이 빨갈 때 나타나는 증상이 음, 가렵을 수도 있고요. 음, 따갑다라는 증상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음. 화끈거리고 뜨겁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게 각각 원인이 다 달라요. 이거를 이제 꼭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 구분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가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접촉 피부염이 생긴 거예요. 나랑 뭔가를 좀 안 맞는 걸 바른 거죠. 근데 따갑다라고 생각하는 따갑다라는 증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각질을 엄청 벗겼어요. 그러면 뭐 따갑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피부 보호막이 깨졌을 때, 망가졌을 때의 증상은 따갑다. 가렵다는 나한테 안 맞는 거 뭔가를 발라서 접촉 피부염이 생겼다. 그다음에 아까 저 맨 마지막에 있는 훅 하는 열감, 열이 올라오시는 우리 감독님도 지금 저기 딱 안면홍조 환자분이시네. 진짜 바로 네. 자기 맞아 안면홍조를 네, 했죠. 맞아요. 훅 달아오르는 느낌, 그러니까 열감, 훅 달아오르는 느낌, 그게 있으면 안면홍조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의학적으로는 어렵긴 한데 여기 있다. TRPV1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피부에서 열 수용체예요. 열 리셉터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무 날씨가 덥거나 뭔가 이제 열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게 생기면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혈관이 늘어나고 해서 이제 체온을 식히는 쪽으로 가겠죠. 강아지 같으면 똑같이. 예.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제 금방 내려와야 되는데 계속 빨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피부와 이 뇌 사이의 어떤 신호 전달 및 이 수용체에서 조절이 이게 스위치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 안면 홍조라는 게 그런 복잡한 그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더울 때 햇빛 뜨거운 거 먹거나 아니면 운동 너무 심하게 하거나 뜨거운 그러니까 열과 관계된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식혀주는 그 작용에서 그게 이제 조절 기능이 좀 잘못돼서 굉장히 얼굴 더 오랫동안 더 빨갛고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치료가 어떤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치료가 되게 어렵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다 얼굴이 빨개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저런 체질이 있는 거네요, 유전자가.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TRPV1이라는 그런 수용체 수용체가 뭔가 작동이 잘못되면 계속 스위치가 켜져서 얼굴이 계속 빨간 거예요. 이 꺼져야 안에 되는데. 스위치가 있다는 얘기네요. 아무튼 꺼져야 계속 되는데 열나라 계속 그렇죠. 이거. 그래서 이제 주사 안면홍조는 이제 타입이 4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피부에 혈관이 늘어나는 타입, 이렇게 구진 고름 물집형, 이렇게 뾰루지들이 뿅뿅뿅뿅 나면서 얼굴 빨간 타입, 딸기코, 딸기코. 그다음에 눈에서도
안주사라고 오큘라로사세라고 해서 눈에도 이렇게 생겨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술란트라라는 약이 이런 패턴에서는 굉장히 잘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의사 선생님이 보통 굉장히.라는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 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굉장히 잘 경우는 들어요. 그 약이 아까 소개하신 신약이 네. 드라마틱하다. 아주 잘 들어요. 술란트라. 요거는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아까 한번 이런 타입이 제일 흔하잖아요. 제일 많아요. 뺨이 이렇게 네, 빨간 제일 분들. 이런 분들은 24시간 되게 이렇단 말인가요? 그렇죠. 어. 근데 24시간까지는 아니고 보통 이제 한번 열 났다가 깔아놨는데 그러니까 그 왜 정도의 차에 따라서 다르니까. 근데 요즘은 또 저거 치료하는 약도 나왔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타입을 가지신 분들이 제일 스트레스가 뭐냐면 이제 회사에서 나 PT를 해야 돼,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앞에만 나가면 완전 얼굴 다 빨개져 갖고 그렇죠. 나는 별로 긴장도 안 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난 준비 열심히 많이 해서 막 다 잘할 자신 있는데 사람들 뭐야 쟤 쫄았다 막 이러니까 거기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팁이 뭐냐면요. 보온병에다가 얼음을 갖고 가져가셔서 그 발표하러 나가기 전에 얼음 한 딱 먹고 나가시면 돼요. 얼음을 먹어라. 먹고 그냥 딱 입안에도 물고 있으면 여기서 열이 쭉 떨어지면 얼굴에 열이 쭉 빠져요. 아, 선생님, 어쩐지 민간요법 같아. 아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 막 PT하고 할 때 긴장할 때 막 사회 공포증처럼 안면홍조 있으신 분들. 빨개지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심리적인 거잖아요. 네. 지금 오늘 주제는 이게 좀 체질적인 거고 좀 약간 그렇죠. 다른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임시 방편이긴 한데 그 나름 도움 받을 수 그러니까 있어요. 얼음을 하나를 입에다 물고 있어라. 네. 그럼 여기서 온도가 식으면서 얼굴 슉 빠져요. 그러면 근데 이제 한 10분 있다 보면 더 반사적으로 확 빨개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바르는 약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아. 하여간 그것도 방법일 수도 얼음을 있고, 네. 네, 참은 거. 직전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온도 변화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커피를 못 먹는 건 아니고요. 카페인 상관없어요. 카페인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오. 그러니까 뜨거운 커피가 문제니까 냉커피, 아이스 커피 드시면 되고요.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이런 그래서 분들이 실제로 병원에 자주 많아요, 옵니까? 되게. 안면홍조? 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고민이 뭐예요? 미용적인 건가요? 미용적이죠. 보기 아무래도 흉하다, 보기 뻘거니까. 빨가니까.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얼굴이 빨가니까 그걸 가리려고 음. 메이크업을 두껍게 한단 말이에요. 그하고 또 세안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피부 보호막이 안 좋아져서 피부가 계속 예민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런 영향 그런 것들 많이 불편해들 하시고요. 요거는 좀 약간 어려운데 근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면홍조가 생기는 결국엔 이게 혈관이 늘어나서 생기는 건데 두 가지 갈래길이에요. 항상 두 가지 갈래길. 요 안면홍조의 원인은 첫 번째 열이나 막 이렇게 막 햇볕 많이 보고 막 매운 거 먹고 막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 TRPV1 리셉터 열 리셉터가 작동을 잘못해서 항상 혈관이 늘어나 있게 그냥 스위치를 켜는 거. 또 하나는 이런 모낭충이랑 이런 잡동사니 그 기생충들 세균들에 이 얘네들은 우리 피부에서 사는 정상적인 세균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 반응 안 하고 그냥 괜찮은데 이 안면홍조 있는 사람들은 면역 조절하는 게 조금 약간 역시 또 스위치가 또 고장이 나서 이 잡동사니 균들한테서 계속 뭔가를 그 저기 염증 반응을 유발시키는 스위치가 계속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 아래 예. 이 스위치들 혈관을 자꾸 느리게 하는 그렇죠. 스위치들이 그러니까 있다. 계속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을 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그 술란트라라는 신약은 얘들을 좀 살균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 숫자를 많이 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스위치가 덜 켜지겠죠. 그러면 이쪽은 해결되는데 이쪽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이 또 있어요. 또 따로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미르바소라는 약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 약이 인터넷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많이 나와요. 신약으로. 그래서 이제 미르바소, 네. 인터넷을 찾아보면 뭐라고 네. 돼 있냐면 네. 미르바소. 이렇게 나오죠. 미르바소 부작용 정말 미치겠네요. 오, 이거 되게 안 좋게 나왔네. 네. 이거 어디예요? 인터넷에. 이게 보면 네이버인데? 예. 미르바소가 네. 사용을 잘 못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요? 전문의 선생님께 설명을 잘 들어야 되는데 사용을 잘 못하셔서 바르는 양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쫙 아주 창백할 정도로 그냥 하얘졌다가 와, 그 정도로 강력. 근데 그 약발이 떨어지면 훅 빨개져요. 그래서 그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 조절을 잘하면 문제없이 쓸 수 있는데 양 조절하는 법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냐면 약을
이게 이제 면봉에서 이렇게 짜야 돼요. 네. 왜냐하면 좀 당겨주세요. 네. 네. 클로즈업 해주시고 이렇게 면봉을 갖다 대고. 왜냐하면 이게 10g짜리인데 또 돈 얘기해야 되겠다. 예. 10g짜리인데 38,000원이에요. 10g에 38,000원. 비싸죠. 아까 30g이 5만 원 얼마였는데? 아 근데 38,000원 쓸 수 있지 뭐. 아, 근데 어쨌건 그냥 근데 비싸다고 할게요. 네. 근데 예. 10g짜리 38,000원인데 예, 예. 얘가 푹 나오면 정말 속 쓰려요. 푹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면봉. 면봉으로 이제 딱 맞고 예. 양을 많이 쓰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 이렇게. 네 원래 이게 이제 딱 정확하진 않고 좀 러프한 거긴 한데 손가락 한 마디 요게 원 핑거 유닛이라고 하는데 요만큼이면 0.5g을 짠 거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 짜는 거예요. 그럼 반보다 조금 0.25g. 네, 반보다 좀 못하게. 그러니까 하루 사용량 중에 최대한 사용량이 0.25니까 요거보다는 좀 못하게 쓰고 이야. 짜고 그다음에 보습제에다 섞어서 써야 돼요. 희석시켜서. 그래요. 그냥 이걸 원액으로 쓰면 자극이 다 돼서 아까 인터넷에서 나온 것처럼 미루와서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는 저는 게 설명 좋을 다 해요. 텐데. 저다 설명할 텐데. 야,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요 한 마디의 절반 정도만 그렇죠. 하고 그나마도 보습제하고 섞어서 보습제랑 섞어서 쓰는데 대개는 그걸로 얇게 펴서 발라라. 그렇죠. 저걸로 다 바를 수 있어요? 충분히 넓은 바르죠. 면적이. 그 보습제를 섞어서 쓰면 양이 꽤 많으니까. 근데 대개는 저는 여기서는 이제 1대3으로 갖고 나왔는데 보통 한 4배 정도 희석시키라고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한 20% 정도가 농도가 되는데 그러면 보통 이게 동그랗게 짜면 이게 4배로 희석시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방법이 요만큼을 미루바소로 연고를 짜고 같은 두께로 보습제를 쭉 한 줄로 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4배로 썼는지 5배로 썼는지 그래서 얼추 저울로 알수 달 수는 있으니까. 없고 네. 이렇게 눈대중으로 눈대중으로 1대4 이렇게 길게 쭉. 또는 1대3. 그렇죠. 그렇게 해서 희석시켜가지고 아침에 한번 싹 바르고 나가면 아침에 한 번.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아주 늠름하게 얼굴 잘 안 빨개져요. 오, 그래요. 근데 이게 완치적인 약은 아니고요. 음. 순간 혈관을 좀 약간 수축시키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 아니면 그 중요한 날만 좀 그 선택해서 쓰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 약 이름이 뭐라고요? 미르바소. 미르바소가 안면홍조의 최초의 뭐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 이게 알파2 아드레너직 수용체라고 이게 혈관을 이제 수축시키는 성분인데요. 작은 혈관을 이제 수축시키는 건데 이 미르바소라는 약이 나오기 전에도 저희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그 전에도 피부과 선생님들은 안과에서 쓰는 안약을 사용했었어요. 녹내장 때 쓰는 여기 보면 성분이 브리모니딘이라고 돼 있는데 브리모니딘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안약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약을 처방을 해서 눈에 넣지 말고 얼굴에 바르세요 이렇게 처방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좀 꽁수가 꽁수를 있었군요. 그래서 오프라벨 네. 처방을 했는데 동일한 성분이니까. 같은 성분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워낙 약해서 좀 이렇게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양을 사용량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연고가 나오면서 훨씬 편해졌죠. 근데 연고가 나오면서 워낙 세다 보니까 또 아까처럼 부작용이 네, 그래서 양을 잘 조절해서 쓰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선생님 일종의 대증요법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거 안 바르면 또 이렇게 또 네. 빨갛게 되고. 빨갛게 되고. 그러니까 뭐 중요한 날이나 뭐 이럴 때 외출할 때 전문 용어로 해피드럭으로 사용하시라고. 그냥 행복하게 하는 그렇죠. 용도로만 쓰는 거지 근본 치료는 근본 치료는 아니다. 아니죠. 근데 아니지만 이거를 훨씬 이렇게 편해졌죠. 매일 발라서 또 뭐 한 크게 1년, 2년 부작용은 발라도 없어요. 네, 문제는 아직까지 없다. 보고된 바는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효과는 상당히 있는 네, 모양이죠. 이거를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굉장히 조절 잘해서 잘 쓰시는 분들이 이게 또 오래 쓰다 보면 나름 또 짬밥이 생겨갖고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갈 때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미르바소잖아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 미르소바 주세요 하는 사람들도 그게 나도 헷갈려. 뭐 미네르바 같기도 하고 미르소바. 미네르바 부엉인가? 막 미르바소. 네, 미르바소. 미르바소. 근데 아까 얘기하신 그 뭐 신약 아까 뭐 기똥찬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 뭐 균 죽이는 거. 술란트라. 술란트란하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그 기전이 기전이 완전히 다르죠. 다른 건데 이 미르바소는 그냥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고 그렇죠. 술란트라는 혈관을 느리게 하는 염증을 일으키는 그 균을 죽이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럼 둘 다 쓰면 좋은 거예요? 좋죠. 그래서 아침에 미르소바,
미르바서를 사용하시고 저녁 때 술란트라 쓰고 하루 둘을 나눠서 하면은 굉장히 효과 좋게 쓸 수 있어요. 아침에는 미르소바, 미르 뭐라고요? 미르바서. 미르소바. 미국 사람들, 미국 의사들은 멀베이소 이렇게 발음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멀베이소 이렇게 발음하시더라고요. 그걸 또 몰베이소라고 그래요? 미르바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아침에는 몰베이소. 미르바서. 그다음에 저녁에는 술란트라 이렇게 발음이면 최근에 그게 사용 논문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그 안면홍조를 가지신 분들의 처방 중에서는 가장 베스트, 최신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야 그런 신약들이 있다는데요. 네, 선생님 아까 우리 또 저 질문 가운데 무슨 최철기 아니 강력반 최철기님이 계세요. 형사님이신가봐. 강력반 최철기님. 네. 저보고 아까 계속 저 질문을 감각적으로 올리시네. 예. 세수를 안 해도 피부와 상관없나요? 건성 피부입니다. 상관없죠. 오, 진짜? 네. 그럼. 만약에 이제 그 균 때문에 무슨 뭐 농가진 이런 것만 안 걸리고 어떤 세균성으로 문제만 없으면 저는 오히려 막 그 겨울철에 피부 건조증 생겨서 막 엄청 가렵다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목욕하지 말라 그래요. 일주일 동안? 접히는 데만 닦고 그냥 가볍게. 그러게 비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네, 피부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거지같이 살면 금방 피부 좋아지는데. 지금 아주 멋진 멘트다. 오늘의 멘트. 와, 들으셨어요? 네, 피부 건조증 있는 분들은요, 거지처럼 살면 좋아진다네요. 거지처럼. 그러니까 뭐 자꾸 막 문지르고 그렇죠. 갖다 대고 해주고 내버려둬라. 때꾸물이 지질이 흘러도. 네. 그다음에 비누 세안이 피부에 안 좋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그 세안제도 종류가 많은데 대개는 이제 좀 비누가 이제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고형 비누잖아요. 그게 피부 보호막을 제일 가장 제일 잘 망가뜨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물에다 놓으면 막 흐물흐물해지는 비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신데트 바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제일 잘 알고 있는 도브 비누. 도브. 네, 근데 도브는 이게 막 뭔가 좀 사용하고 난 다음에 시원한 느낌이 안 없죠. 들어요. 예. 네. 근데 그게 피부에는 좋다. 그냥 비누보다 낫다. 상대적으로. 그냥 그 도브 비누보다 조금 더 좋은 게 폼 클렌저 같은 거예요. 그래요? 역시 또 얘기하지만 피지오겔, 세타필 뭐 그런 데서 나오는 아이들용 그 선생님, 세안제. 피지오겔 회사한테 뭐 돈 받고 하는 얘기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엄마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면 다 아니까. 네. 그런 거기서 나오는 폼 클렌저라고 이렇게 짜서 쓰는 클렌저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게 제일 낫고요. 그러니까 근데 딱딱한 비누는 좀 너무 효과가 직접적이니까. 그렇죠. 이제 여자분들은 그 비누를 못 쓰는 게 그걸로는 화장 안 지워지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권해드리냐면 메이크업 한 날은 화장하신 날은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세안을 하셔야 되고 화장이나 선블럭 같은 걸 안 쓰신 날은 그냥 집에서 그걸로 그냥 가볍게 세안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비누 세안이 피부에 안 좋아요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 피부가 똑같은 게 아니니까 피부 타입은 한 16가지로 요즘은 나누거든요. 그 중에서 오일리한 사람이 있고 드라이한 사람, 그러니까 그 기름기가 많은 사람, 지성 피부와 건조한 피부 아주 그냥 크게 둘로 나누면 그래서 비누 세안 그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비누 세안하도 큰 상관없고요. 근데 또 그 지성 피부 중에서도 또 예민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영어로 쓸 수밖에 없는데 오일리 센시티브한 사람들은 비누 세안하면 안 되고요. 오일리하면서 레지스턴트, 그러니까 그 지성이면서도 저항성 피부이신 분들은 비누 세안해도 상관없고. 그럼 피부 타입에 따라서 워낙 이게 많아서 제가 혹시나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나와서 제가 16가지 피부 타입에 따라서 쫙 한번 설명드리면 참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방송 또 예약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그럼요. 네, 저기 따비라는 분이 미르바소 위에 화장해도 되냐? 화장해도 되죠. 아침에 그죠? 그거 보습제 그렇게 딱 바르고 조금 금방 이제 스며들거든요. 그러고 나서 메이크업 하시면 돼요. 그 정희원이라는 분은 시중에 파는 클렌징 제품이 차가운 물에 잘 안 녹는다. 그리고 잔여물이 남게 된다. 차가운 물로 세안하면 그게 맞냐? 근데 이제 예민한 사람들은 찬물보다는 약간 이제 따뜻한 물에서 세안하라고 그럼 너무 상식적이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그 제품에 따라서 워낙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자. 아까 무슨 뭐 저 5만 원 하는 거를 좀 안 비싸다고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진짜. 예. 비싸다니까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세요? 저는 저는 치료제잖아요. 어쨌거나. 현장에서 화장품 이제 기능성도 환자분들을 몇십만 계속 하는 것도 만나니까. 예. 네. 근데 그렇잖아요.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얼마나 해요, 조이 씨? 뭐 몇십만 원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안 해요. 야, 이거 와, 그 에스더 스님은 맨날 그거 사주시나 보다. 와, 좋겠다. 나 이거 욕 대박 얻어먹겠냐? 아무튼. 그래, 알았어. 아무튼 5만 원은 비싼 용고. 예, 그렇게 아무튼 짤 때 이렇게 잘 해야 조심해서 된다. 딱 면봉 찍어서 네, 네. 아깝게 퍽 나오면 와, 너무 속쓰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면홍조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되게 또 아까 이건 이건 일부러 이걸 갖고 나왔는데 네, 여기 좀 아까 이제, 당겨주세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질문하신 분이랑 되게 비슷해요. 뭐냐면 네. 이제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 오면 화장품 못 쓰는지 제가 다 적으라 그러거든요. 화장품을 다 쓰게 하시는구나. 다 적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되게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 최근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화장을 자주 두껍게 했다. 두껍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두껍게만 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다 막 닦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부 보호막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얼굴 양쪽 이렇게 되게 빨개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똑같아요. 피부 이게 너무 이제 바닥바닥하게 닦지 않게. 대개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시는 분들이 세안할 때 쓰는 두 가지 큰 초식이라 그래야 되나? 그 루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오일 클렌저를 쓰고 폼 클렌저 쓰고. 이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그렇게 썼을 때 되게 이렇게 피부 보호막이 안 좋아지는 경우 많고요. 또 하나는 파란색 병 세안제 아시죠? 시쉐이더에서 나온 거, 퍼펙트 힙 이런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피부가 왜 지금 초이 씨하고 뭘 둘이서 뭐해요 지금? 저 하나도 모르겠는데. 뭐 시사이더에 뭐 유명한 거 있어요? 네, 대부분 다 아세요. 근데 그게 그 세안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피부 아까 나중에 이제 16가지 혹시 피부 타입을 제가 얘기할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센시티브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두꺼운 메이크업과 그런 잘 닦게 해주는 굉장히 세정력이 좋은 세안제를 썼을 때 피부 보호막이 굉장히 잘 망가져요. 아이고. 저기 나왔죠. 그거 엄청 건조하던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되게 드라이하거나 센시티브하거나 예민한 쓰신 분이거든요. 우리 저분도 여기 단골로 오시는 고마운 팬이세요. 에스더의 며느리 또. 여성분들은 다 많이 알죠. 아는구나. 그럼요. 네. 근데 여성들은 아무래도 남친이 생기면 좀 화장이 좀 이렇게 두꺼워지는 경향이 그래서 좀 저런 있고. 세안제가 또 맞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 제품이 좋아요, 나빠요가 아니라 나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렇겠죠. 그거는 손님들이 더 정해줄 수도 없고 본인 경험이 제일 잘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오면 이제 화장품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야지 꼭 제가 권해주는 게 다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각각 개개인의 경험을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네. 페이스북에 질문 올라오는 거 있나요? 페이스북 채널을 저희가 너무 좀 안 챙겨드린 것 같은데 뭐 저희가 빠뜨린 질문이 있나요? 저기 보면 이동건보다 홍이거든요. 요새 메이크업이 아니고 선크림도 실리콘막으로 착 달.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선블럭도 굉장히 밀착력이 좋기 때문에 그걸 안 닦아낼 수가 있는데 안 닦아낼 수가 없는데 저는 선블럭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선블럭을 쓰면 뭐 500원짜리 동전만큼 해서 2시간씩 더 바르고 막 이렇게 많이 쓰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기사가 이제 한 3월, 4월부터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5월부터. 그래서 이제 선블럭 화장품 회사에서 기사를 막 내보내요. 사용량을 많이 늘리라고. 근데 언론사에 보도자를 막 뿌려서. 올해는 이제 여름철이 워낙 해도 좋고 그래서 그랬는데 왜 저는 항상 왜 미국의 저기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 가면 야 여기는 진짜 그렇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정도에서는 굳이 그렇게 쓰면 오히려 피부 보호막이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도 적당량을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 완전히 속았네. 저 그냥 틈나는 대로 백팩에 넣고 다니면서 바르는데 그게 너무 그래도 안 그거 좋다는 닦아내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좋은 닦아내지는 않아요. 밤에 잘 때 한번 싹 닦아내고 그렇긴 한데. 근데 또 여자분들은 또 열심히 닦으시거든요. 그래서 피부 보호막 자체가 또 안 좋아지는 게 그게 또 이제 피부에는 데미지가 그러니까 안 좋게 손상이 올 수가 있어서 항상 조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SPF 수치도 너무 높은 걸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SPF 15와 30이 자외선 UVB 기준으로 30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과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약 97% 막아주고 그다음에 15 같은 경우 94%를 막아줘요. 그렇게 아주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닷가나 뭐 이럴 때 아니고 그냥
도시 안에서 일상생활 안에서는 한 30 이하짜리 써도 충분히 괜찮고요. 페이스북에 그다음에 여기 브루스 리- 보면 네. 피부과 선생님마다 의견이 다르시네요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마찬가지 이게 뭐냐면 그 자외선을 그냥 막아주는 그래서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색소를 예방해주고 이런 측면에서는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열심히 쓰는 게 맞지만 안면 홍조가 있거나 아니면 피부 보호막이 약해서 굉장히 트러블이 많으신 분들은 그거를 두껍게 써서 지우면서 생기는 피부 보호막의 손상이 굉장히 오히려 더 큰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람의 상황, 그 피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충분히 써야 되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그리고 항상 모든 게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네.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쪽에 보이세요? 저 페이스북에 브루스 리라는 분이요. 심한 지성 피부에 지루성 피부염 그래서 열감 때문에 괴롭다. 안면 홍조 있네. 안면 홍조 왜냐면- 있는 거죠. 열감이 그렇죠. 있다는 그러니까 거니까.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분일 수도 있는데요. 브루스리니까. 근데 그 열감이 느끼면서 그러니까 그 지루성 피부염이 안면 홍조 주사, 그러니까 주사라고 하는데 주사의 그 증상 중에 안면 홍조가 들어가요. 지루성 피부염이 들어가요. 네. 지루성 피부염이 같이 네.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저분은 로아큐탄 물어보잖아요. 로아큐탄 먹어서 피지 분비 줄이면 열감도 같이 그 사라질까요? 로아큐탄을 먹으면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게 네. 안면 홍조 치료해야 되는 약물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있네요. 여기 로아큐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요거를 먹으면 염증이 좀 가라앉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좀 도움을 네, 받는군요. 여기 나오는 이버맥틴이 아까 얘기한 술란트라고 여기 메트로니다졸 요게 이제 로젝스거든요. 그래서 네. 얘는 이제 한물 갖고 요거는 이제 성분명이고 네네네. 상품명이 요게 아까 로젝스. 로젝스, 요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한 얘는 신약이라는 술란트라. 술란트라. 네. 요쪽이 좋다. 네, 얘는 이제 한물 갖고 요게 이제 떠오르는 태양이고 여기에 해당해 주는 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하신 미르바소. 미르바소. 네, 그래서 요렇게 쓰시고 네. 요건 먹는 약도 로아큐탄 쓰면 도움이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용량에 따라서 다르니까 제가 권해드리기로는 이런 경우에 지루성 피부염이나 안면 홍조 때 쓰는 만약에 로아큐탄 쓰실 거면은 용량을 많이 줄여서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거는 이제 전문의쌤한테 가셔서 그 상담 진료 받으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쓰시는 기초 화장품 저는 제로이드 그 네오팜에서 나온 제로이드 제품을 쓰고요. 어허. 제로이드 수딩 크림 그거 하나만 달랑 씁니다. 하나만 쓰세요? 네, 네. 저도 보습제 저는 그거 쓰는. 이러냐면 또 욕 먹는 거 아니야? 저기 그 뭐지 그 화장품이요. 상품을 또 까먹었네. 그거 좋던데 냄새가 좋아갖고요. 우루 혹시 우루 이런 거 쓰시는 거 아니에요? 오빠 막 그거. 아니요 그 비오템 그걸 어떻게 알지 자기는 비오템. 참? 비오템 모르는 거 좋아요. 없어요. 비오템 쓰는데 그것도 쓰면 또 욕 먹나 또 가서. 아니. 이게 하여튼 예 선생님이 그렇죠. 쓰는 저기 거 만약에 바꾸고 지성은 싶은데. 수딩 크림 말고 수딩 로션 쓰면 될까요? 했는데 선생님이 아까 제로이드 제품은 되게 좀 특이한 게 수딩 로션이 좀 더 끈끈해요. 수딩 크림이 훨씬 더 라이트해요. 선생님이 근데 베이가님. 제로이드를 쓴다는 얘기구나. 와, 이 참 그런 걸 딱 궁금해하시는구나. 얼굴에 피부과 베이비 선생님은. 로션 쓰면 좋은데 베이비 로션도 이게 참 성분 보면 베이비가 아닌데 냄새만 또 애들 이렇게 좀 좋은 향을 넣어서 베이비 제품이라고 쓰는 게 너무 많아서 어허. 그냥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피조겔, 세타필, 제로이드 이런 애들 쓰는 게 아토팜 뭐 이런 거 쓰는 게 좋아요. 네, 지금 우리 상민 세라마이드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네. 상민투라는 분은 있어요. 지금 야구도 안 보고 이거 보고 있대요. 되게 그냥 저는 너무 속상해서 야구 안 봐요. 요즘 LG 완전 많은데. 진짜 오늘 축구도 하는데. 이거 네. 근데 저분은 피부가 두꺼워지는 방법이냐고 그 질문이 많아요. 피부 두꺼워지는 방법. 그게 뭐냐면 저게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어요. 뭐냐면 어허. 피부가 예민해지지 않고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건데 아까 같은 질문이거든요. 저기서 얘기하는 피부는 우리가 진짜 얘기하는 그 피부가 아니라 피부 보호막이에요. 스킨 베리어가 단단해지면 화장품 아무거나 다 써도 되고 그냥 별 트러블이 없으니까 피부 두꺼워지는 방법은 그러니까 피부 보호막을 잘 살리는 건데 세안 가볍게 하고 아까 얘기한 그 말씀드린 세라마이드 성분 충분히 들어가 있는 보습제 잘 쓰시고 쓸데없이 막 각질 정리하고 이런 뻘짓거리 안 하시고 이게 뻘짓거리죠. 앞에 여기 빡빡 벗겨내면 안 된다. 안 돼. 네, 그러네요. 자, 오늘 그 안면 홍조 다루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선생님 그 안면 홍조 쪽으로 진료를 많이 하시고 학회 발표도 뭐 하시고 그러잖아요. 환자분들이 오시면 그
치료가 잘 됩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만족스러워요. 치료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개는 이제 왜 안면홍조 그러면은 그 왜 혈관 치료하는 레이저들이 몇 가지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레이저 치료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는 네, 맨 네.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은 네. 우선은 아까 제가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피부 보호막을 어떻게 잘 만들어 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안면홍조 환자분들이 왔을 때 BB 크림이라든지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세안제 이런 거를 그 상태에서 맞춰서 잘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피부 보호막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약들, 신약들, 약 잘 두세 쓰고, 가지 있었죠. 네. 질란트라, 미르바소 먹는 약도 되게 재밌는데요. 네, 먹는 약도 있나요? 먹는 네. 약은 이제 독시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를 써요 원래. 오. 근데 이제 그게 100ml 한 알에 100mg짜리인데 그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잇몸에 안면홍조랑 똑같은 조직학적으로 똑같은 그 병리 현상이 잇몸에 생기면 치주염, 얼굴에 생기면 안면홍조거든요. 와, 그래요? 치주염하고 안면홍조가 비슷해요. 기전이 같다?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이야.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잇몸에 있는 애매한 그 잡동사니 세균들 때문에 계속 미세하게 염증이 생기는 게 치주염이고 아까 세균 얘기했잖아요. 모낭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세균들 때문에 얼굴에서 미세하게 계속 염증이 생기는 게 안면홍조거든요. 그래서 약이 똑같은데 그런데 피부 이쪽 그러니까 피부과 쪽에서 이제 독시사이클린 항생제를 쓰는데 걔는 100mg짜리거든요. 근데 치과에서 쓰는 20mg짜리 약이 있어요. 그거 쓰시면 항생제로서의 어떤 내성도 유발 안 되고 항생제를 오래 먹게 되면 왜 장내 세균도 변하고 그건 워낙 잘 아실 테니까. 근데 그런 현상이 없이 약을 오래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mg짜리 치주염 약을 좀 처방을 받아서 오래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야, 치주염약이 또 관련이 있는 그럼요. 그래서 네. 우선은 이제 그런 식으로 염증 자체를 좀 컨트롤하고 나서 혈 바닥에 이제 혈관이 남아 있으면 그거를 레이저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자국이 빨갛게 있으면 네,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무조건 레이저를 갖다 막 레이저로 들이대는 게 아니고 생활 습관에서 뭐 이런 것들 다 좀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바닥에 남아 있는 것도 미르바소나 이런 약을 써서 좀 같이 해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죄송해요. 진짜 미안합니다만. 아니, 저분은 뭐야? 현이 1, 2, 3, 4. 자, 농담이면 알아서 해요. 지금 뭐라고 좀 보이시죠? 강원도에 눈다 진짜? 속보라고. 강원도에 지금 눈 온다는데 이거 맞아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설마? 지금 장난해요, 지금. 무슨 눈이 와. 현이 1, 2, 3, 4, 6. 감퇴해요. 엉터리 올리면. 야, 눈 오나, 진짜? 아닌 것 눈이 올 수 있어요, 같은데요. 강원도에는? 또 희한한 얘기 올리시네. 네. 그 저기 미녹시딜은 그 얼굴에 있는 작은 아주 미세한 혈관에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루스리 님이 여기 탈모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같이 쓰면은 그것 때문에 혈관이 늘어나면 어떡하냐. 괜찮다. 네. 괜찮다. 쓰십시오.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네. 철원이면 올 수 있다. 뭐라고요? 철원도 지금 계절은 안 될 것 같죠. 우리 직구진 분들 진짜 많으시네. 아무튼. 네. 자,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레이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국이 이런저런 먹는 거 바르는 거 하고도 이렇게 뻘긋뻘긋 있으면 레이저를 하면 이게 좀 없어지는 거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혈관 자체가 좀 확장된 상태가 오래되는 거기 때문에 그 혈관의 그러니까 혈관을 완전히 막 잡고 막 없애고 그런 게 아니고요. 반응성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도 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2주 간격으로 한 5번 정도 하면은 훨씬 낫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가끔 한 번씩만 해주는 걸로. 근데 옛날 LG 또신데요. 왜? 망했다. LG가 지금 또 깨지고 있다고. 예. 그런데 예. 그 전에는 그 레이저 치료가 이제 메인이었지만 요즘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레이저 치료가 굉장히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콘 레이저는 어떤가요? 아이콘은 맥스G라는 IPL이 달려 있는데 그게 이제 IPL이긴 하지만 혈관에 굉장히 작동을 잘해서요.
치료 뭐 잘 쓸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야, 그러니까 옛날보다 레이저의 역할이 좀 줄어든 것 같다. 이유는 바르는 약들이 워낙 종이 많이 나왔다. 뭐 이런 그렇죠. 취지네요. 그리고 이게 그 안면홍조 주사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약간 이제 주사도 있나요? 안면홍조랑 주사 같은 거예요. 근데 병명으로 네, 찌르는 네, 네. 주사 말고 병명으로 주사. 네. 예. 술 취한 분들 주사 부르다 그 주사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같은 건데 전에보다 이 질환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선생님들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조건 레이저를 대진 않고 요즘은 어떻게 하면 피부 보호막을 좀 좋게 만들까 해서 쉽게 얘기하면 바닥을 좀 좋게 만들고 나서 레이저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안면홍조에 크레오신 티 바르면 엄청 따가울 텐데 원래 따가워요. 그렇죠. 안면홍조 없어도 조금 따갑죠. 알코올 때문에. 당연히 따가워요. 바르지 마세요. 바르지 말라고요? 안면홍조 때 크레오신 바르면 자극되죠. 자극되니까. 근데 여드름이 있고 막 이러면 어떡해요? 여기 막 여드름이 그게 이제 있고 해서. 안면홍조 그냥 그 순수한 여드름인지 그 안면홍조 때 나온 아까 볼록볼록한 구진성 농포 이런 건지를 구별해야죠. 구별을 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르지 말라는 얘기시네요. 네. IPL에다가 부작용으로 홍조 지루성 피부염이 생길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좀 더 예민하게 돼서 붉어질 수는 있죠. 근데 시간 지나면 저거는 좋아질 것 같고요. 네, 홍조랑 여드름 붉은기. 홍조는 얼굴 전체가 다 빨개지는 거. 여드름은 이제 여드름 난 자리에 염증이 오래 가면서 남은 그 붉은 자국인데 여드름 붉은기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긴 하지만 빨리 없애고 싶으면 그거는 이제 혈관 레이저 그 아까 나온 그 안면홍조 치료하는 레이저 몇 번 맞으시면 금방 좋아질 수 있고. 하이드로퀴노는 어떠냐고. 하이드로퀴노는 미백제이기 때문에 홍조에는 쥐약이죠. 쥐약이라고요? 쓰시면 안 되죠. 홍조에는 쓰면 안 돼요. 네. 근데 하이드로퀴노는 들어간 게 많잖아요. 저 화장품도 있고 뭐 쓰지 말라는 그렇죠. 얘기. 그건 이제 색소, 미백 이런 거니까 완전히 다른 동네 얘기. 네, 아까 어떤 거는 나디플록사신? 그 나디플록사신이란 건 여드름약인데요. 그건 여드름약인데 안면홍조 때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근데 저거는 안면홍조 약으로 크레오신 티 주셨어요 하면 그거는 하만서 아마 안면홍조 약으로 주신 게 아니라 여드름 치료. 아싸, 이거 싸움 붙게 생겼네. 그러니까 수제자인 선생님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함익병 선생님은 저 따가울 텐데. 예, 안면홍조약으로 크레오신 주셨다는데 뭔가 뭐 여기가 설명하기 힘들지만 이유가 있었겠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여드름의 구진인지 아니면 안면 홍조 때 생기는 그건지는 봐서 구별을 해야 되니까. 나디플록사신은 나딕사 맞아요. 여드름 약이고요. 그러네요. 네. 그 벤조일 퍼옥사이드 얼굴에 바르는 BPO, 거, 네, 그건 여드름 때 하는 건데 뭐 안면 홍조 때는 큰 상관 없나요? 안면 홍조 때는 BPO가 피부 굉장히 예민하게 아플 때 따가워질 텐데. 그죠. 네, BPO는 안면 홍조 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어떤 데 색깔 지금 이게 이제 이게 뭐냐 이게 혼동이 있냐면 안면 홍조 환자분들은 피부 보호막이 되게 약해져 있어요. 근데 여드름 환자분들은 개기름 쉽게 얘기하면 기름 피부 두껍고 그냥 되게 번들번들하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타입 자체가 다른 거예요. 베이스가 바닥이. 그래서 피부 바닥이 예민하신 분들은 BPO, 벤조일 페록사이드, 클레오신티 이런 거 쓰시면 굉장히 따갑고 자극될 수밖에 없지만 기름기가 굉장히 많으면서 이렇게 볼록볼록 구진이 있거나 그냥 농포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BPO나 클레오신틴이 잘 듣죠. 그러니까 피부 바닥 베이스가 다른데 겉에 나오는 거는 여드름양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그 얘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피부 베이스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16가지 피부 타입을 한 번 더 하러 나와야 돼요. 네. 기대하세요. 예. 선생님 그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쭉 토크를 해보면 이 포스가 은근히 센데 함생님하고 뭐 배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네, 선생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쭉 들어보면 그 바르는 신약 두 가지 정도 미르바소 하고 그건 아침에 바르는 거고 저녁에 바르는 게 술 뭐라고요? 술란트라. 네. 요 두 가지가 같이 바르면 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럼요. 네. 근데 그거는 그러면 미르바소를 양을 잘 써야죠. 많이 바르면 아무튼 아까 하지만 술란트라는 충분히 발라야 돼요. 또 그렇습니까? 네, 술란트라는 아까 제가 얘기한 원핑거링 한 마디를 다 발라야 돼요. 쭉. 술란트라는
그리고 그건 바르고 그냥 자는 건가요? 네. Check this out.